아줌마, 군인이야? 육사 몇 기야? 자신의 육사 이력을 뽐내던 양아치 간부가 사성장군 여성에게 찍혀서 개박살나는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즐겁게 시청하고 계신가요?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양구군은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마치 화채 그릇처럼 생긴 해안면, 일명 펀치볼 지역은 겨울이면 칼바람이 살을 애는 격전지다.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 제21보 병사단 백두산 부대가 지키고 있는 최전방이다. 그 양구 시외버스 터미널에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 한 명이 내렸다. 낡은 배낭을 메고 펑퍼짐한 모자를 쓴 그녀는 영락없이 주말 산행을 나온 동네 아주머니였다. 그녀가 바로 대한민국 육군 서열 1위, 육군 참모총장 천명희 대장이다. 천명희는 수행원 한 명 대동하지 않고 홀로 이곳에 왔다. 일주일 전 국방부 민원실로 날아든 익명의 투서 한 통 때문이었다. 백두산 부대 호랑이 대대의 병사들은 적과 싸우기 전에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지휘관의 폭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그 편지는 천명희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참모들이 올린 잘 포장된 보고서가 아닌 병사들의 진짜 비명 소리를 듣고 싶었다. 터미널 앞 국밥집에 들어선 천명희는 구석 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시켰다.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외박 나온 병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옆 테이블에 앉은 병사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야, 이번에 대대장이 관사 보수한다고 우리 중대 애들 주말 내내 작업시켰다며? 말도 마라. 시멘트 나르느라 허리 나가는 줄 알았다. 그러고는 수고했다는 말은커녕 작업 속도 느리다고 정강이를 걷어차더라. 진짜 육사 나왔다는 인간이 왜 그 모양이냐? 밥이라도 제대로 주던가. 취사장에 부식 들어오는 것도 빼돌려서 지인들한테 보낸다는 소문이 파다해. 병사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숟가락질을 했다. 천명희의 숟가락이 잠시 허공에서 멈췄다. 국밥의 뜨거운 김 사이로 그녀의 눈매가 날카롭게 빛났다. 투서의 내용은 사실이었다. 아니, 생각보다 더 썩어 있었다. 천명희는 국밥값을 계산하고 식당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곧장 호랑이 대대 위병소를 향했다. 택시를 타고 부대 근처 민간인 통제선 검문소 앞에 내린 그녀는 천천히 걸어서 위병소로 접근했다. 위병소 앞은 삼엄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뒤틀려 있었다. 위병 조장은 초소 안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잡지를 보고 있었고 부사수만이 추위에 떨며 밖을 지키고 있었다. 천명희가 위병소 앞으로 다가가자 부사수가 당황한 듯 총을 고첨했다. 누구십니까? 이곳은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병사의 목소리는 얼어 있었다. 천명희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배낭에서 물병을 하나 꺼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같은 군인들이 고생이 많네. 내가 등산을 왔다가 길을 좀 잃어서 그러는데 물 한 모금만 마시고 길 좀 물어볼 수 있을까? 그때 초소 문이 벌컥 열리며 위병 조장이 튀어나왔다. 하사 계급장을 단 그는 심기가 불편한 표정이었다. 아니, 할머니. 여기 등산로 아니라고요. 저기 밑에 표지판 못 봤어요? 빨리 내려가세요. 재수없게 누가 여기까지 기어 올라와서는. 조장의 말버릇에는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천명희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말했다. 젊은 양반이 말이 좀 심하네. 길을 몰라서 묻는 건데 그렇게 윽박지를 필요는 없지 않나? 뭐? 젊은 양반? 조장이 인상을 구기며 다가오려는 찰나 부대 안쪽에서 검은색 지휘 차량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다. 1호차 번호판을 단 레토나 차량이었다. 대대장 마석두 중령의 차였다.
위병 조장은 화들짝 놀라며 급히 차렷 자세를 취하고 경례를 붙였다. 충성. 근무 중 이상 무. 차량이 위병소 앞에 멈춰 섰다. 창문이 내려가고 선글라스를 낀 마석두가 고개를 내밀었다. 야, 김하사. 앞에 저 늙은 여자는 뭐냐? 부대 앞에 잡상인 얼씬거리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마석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천명희와 마석두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그렇게 최악의 형태로 시작되고 있었다. 마석두는 차 문을 열고 내렸다. 잘 다려진 전투복에 반짝이는 전투화, 지휘봉을 든 모습은 그럴듯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탐욕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천명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거기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와? 콩밥 먹고 싶어? 천명희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길을 잃어서 잠시 길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휘관 되시는 분이 초면인 사람에게 말씀이 너무 거치시군요. 마석두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 아줌마 보게. 나한테 훈계질이야? 나 이 부대 대대장이야. 대대장 알아? 여기서 나는 왕이고 법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는 몰라도 당장 꺼져. 그때였다. 차량 뒷좌석에서 또 다른 장교가 내렸다. 작전과장 조팔계 소령이었다. 그는 마석두의 비위를 맞추기로 유명한 간신배였다. 대대장님, 그냥 곱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요즘 간첩들이 할머니나 등산객으로 위장해서 침투한다는 첩보도 있지 않습니까? 신원 확인 제대로 하고 혼쭐을 내줘야 다시는 얼씬도 못합니다. 조팔계의 말에 마석두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안 그래도 상급 부대 검열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있던 차에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다. 오호, 그거 일리 있네. 야, 헌병 불러. 이 아줌마 끌고 가서 조사 좀 해봐. 천명희는 기가 막혔다. 민간인을, 그것도 뚜렷한 혐의도 없는 등산객을 간첩 혐의로 몰아세우려는 작태가 믿기지 않았다. 지금 제정신입니까? 민간인을 함부로 구금하겠다는 겁니까? 천명희가 목소리를 높이자 마석두가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코앞에서 삿대질을 했다. 어디서 말대꾸야.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육군사관학교 50기 마석두야. 대한민국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너 같은 무식한 아줌마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이야. 천명희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육군사관학교 50기라. 그녀는 육군사관학교 38기였다. 기수로 따지면 12년이나 차이 나는 하늘 같은 대선배이자 계급으로 따지면 쳐다보기도 힘든 사성 장군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등산복 입은 아줌마일 뿐이었다. 육사 출신이면 다입니까? 사관학교에서 국민을 그렇게 대하라고 가르치던가요? 명예와 헌신은 어디다 팔아먹고 오만과 독선만 남았군요. 천명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곡을 찔렀다. 명예와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마석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민간인 따위가 자신의 아픈 곳을 건드렸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것이다. 이 여편네가 진짜 돌았나? 야, 당장 잡아넣어. 내가 직접 교육을 시켜주지. 위병소 병사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조팔계가 직접 나서 천명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좋은 말로 할 때 따라와.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천명희는 조팔계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이 부대 안에서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순순히 그들을 따라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 연병장을 지나치면서 천명희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한겨울 칼바람이 부는 연병장에서 상의를 탈의한 병사들이 얼차려를 받고 있었다. 그 앞에는 중대장으로 보이는 대위가 뒷짐을 지고 서 있었고 병사들의 등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저 병사들은 왜 저러고 있습니까?
천명이가 묻자 마석두가 비웃으며 대답했다. 정신교육 중이지. 요즘 애들은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서 저렇게 굴려야 말을 듣거든. 춥다고? 군인이 추위를 타면 그게 군인이야? 나 때는 말이야 얼음물 깨고 들어갔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가혹행위였다. 천명희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당장이라도 저들을 멈추게 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더 큰 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 참았다. 대대장실로 끌려간 천명희는 소파도 아닌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혀졌다. 마석두는 자신의 푹신한 가죽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다리를 책상 위에 올렸다. 자, 이제 신문을 시작하지. 이름이 뭐야? 어디서 왔어? 누구 사주받고 왔어? 마석두는 마치 범죄자를 다루듯 취조를 시작했다. 천명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름은 천명희입니다. 천명희? 이름은 그럴듯하네. 근데 아까부터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여자가 조신한 맛이 있어야지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 집에서 남편한테도 그렇게 대드나? 마석두의 입에서 성차별적인 발언이 거침없이 튀어나왔다. 조팔계는 옆에서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대대장님, 이 아줌마 기가 세 보이는데 보통이 아닙니다. 혹시 전직 여군 아닙니까? 하하. 여군? 야, 여군이 군인이냐? 걔들은 그냥 제복 입은 꽃이지. 내가 생도 때부터 여생도들 꼬락서니 보기 싫어서 아주 죽는 줄 알았다. 힘도 못 쓰는 것들이 밥그릇만 챙기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데 아주 꼴불견이야. 이것은 명백한 성희롱이자 여군 전체에 대한 모독이었다. 천명희는 이 대화를 빠짐없이 기억해 두었다. 그녀의 머릿속 녹음기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다. 중령님 말씀이 지나치시군요. 여군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따지면 당신보다 훨씬 뛰어난 여군도 많습니다. 뭐? 나보다 뛰어난 여군? 야, 웃기지 마라. 내 동기 중에도 별단 놈들이 수두룩한데 여자가 별을 달면 그게 나라냐? 소꿉놀이지. 내가 장담하는데 여자가 사령관 되면 전쟁 났을 때 다 도망갈걸? 마석두는 자신의 무덤을 깊이, 아주 깊이 파고 있었다. 취조는 계속되었다. 마석두는 천명희의 배낭을 뒤지라고 명령했다. 조팔계가 배낭을 엎자 등산용 물통, 수건,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가 떨어졌다. 조팔계가 수첩을 집어들고 내용을 훑어보았다. 대대장님, 이거 보십시오. 아주 수상합니다. 제3초소 경계 허술, 취사장 위생 상태 불량, 병영 내 남 미비. 이거 완전히 간첩 아닙니까? 부대 약점을 다 적어놨는데요. 마석두가 수첩을 낚아채듯 가져가 들여다보았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뭐야? 너 진짜 간첩이야? 아니면 어디 시민단체에서 나왔어? 감히 내 부대를 감시해? 천명희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녀가 오면서 눈으로 보고 확인한 문제점들을 메모해 둔 것이었다. 말을 안 한다 이거지? 좋아. 내가 입을 열 때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갈 줄 알아. 야, 당번병. 문 밖에서 대기하던 당번병 박철민 상병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멍자국이 선명했다. 상병 박철민. 부르셨습니까? 야, 가서 밧줄 가져와. 이 아줌마 도망 못 가게 의자에 묶어. 박철민은 당황했다. 아무리 봐도 평범한 어머니 같은 분을 묶으라니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대대장님, 그래도 민간인이신데 묶는 건 좀. 뭐?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명령 불복종이야? 너도 저 아줌마랑 한패냐? 영창 가고 싶어? 마석두가 들고 있던 지휘봉으로 박철민의 머리를 툭툭 쳤다. 박철민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천명희가 보다 못해 입을 열었다. 그 병사 건드리지 마십시오.
시키는 대로 묻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책임? 내가? 하하. 야, 내가 이 부대 주인이라니까. 누가 나한테 책임을 물어? 사단장님, 그 양반은 나랑 골프 치러 다니는 형님이야. 군단장님, 내 사관학교 선배님이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나 본데 군대는 줄이야 줄. 넌 줄도 없고 백도 없는 도간에 든 쥐고. 마석두는 오만방자함의 극치였다. 그는 자신이 구축해 놓은 카르텔 안에서 무서울 것이 없었다. 박철민은 울먹이는 표정으로 천명희의 손을 묶었다. 밧줄이 느슨하게 묶이자 마석두가 발길질을 하며 소리쳤다. 똑바로 안 묶어. 꽉 조이라고. 결국 천명희의 손목은 붉게 자국이 남을 정도로 꽉 묶였다. 마석두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조팔계에게 말했다. 과장, 나 사우나 좀 하고 올 테니까 너는 이 아줌마 지키고 있어. 딴짓 못하게 감시 잘해. 예, 알겠습니다. 편히 다녀오십시오. 마석두가 휘파람을 불며 대대장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조팔계는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내 게임을 시작했다. 천명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충분했다. 마석두의 인격, 지휘 능력, 부패 혐의, 그리고 부하들을 다루는 태도까지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었다. 저기요 소령님. 천명희가 조용히 불렀다. 아, 시끄러워. 조용히 안 해? 게임 집중 안 되잖아. 조팔계는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했다. 전화 한 통만 쓰게 해주시죠. 가족들에게 연락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웃기고 있네. 여기가 경찰서인 줄 알아? 전화는 무슨 전화? 얌전히 있어. 천명희는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후회하실 텐데요. 제가 전화를 못하면 아마 헬기가 뜰 겁니다. 조팔계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헬기? 하하. 이 아줌마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네. 무슨 헬기가 떠? 당신 찾으러 구조대라도 온다냐? 그때였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굉음. 두두두두두두. 처음에는 작게 들리던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곧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이 느껴졌다. 조팔계가 놀라서 창가로 달려갔다. 뭐야? 무슨 소리야? 창밖을 내다본 조팔계의 입이 떡 벌어졌다. 연병장 상공의 육군 항공작전 사령부 소속의 블랙호크 헬기 3대가 편대를 이루며 하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헬기 옆면에는 선명하게 4개의 별 성판이 붙어 있었다. 성판? 사성장군? 조팔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사성장군이 예고도 없이 이 최전방 대대급 부대의 헬기를 타고 나타날 리가 없었다. 헬기가 연병장에 착륙하고 무장한 헌병들과 정복을 입은 장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대대 본부 건물을 포위했다. 대대장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사우나 가운을 대충 걸친 마석두가 뛰어들어왔다. 야! 조소령! 밖이 왜 이래? 헬기는 또 뭐고? 마석두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창밖의 성판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네. 대대장님. 저게. 그때 천명희가 묶인 손을 들어 올리며 차갑게 말했다. 자네들이 전화 못 쓰게 해서 내 부관이 직접 데리러 온 모양이군. 좀 시끄럽게 됐어. 마석두와 조팔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천명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힘없는 등산객 아줌마의 것이 아니었다. 수십만 대군을 호령하는 총사령관의 패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뭐라고요? 천명희는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풀어. 당장.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위압감에 마석두와 조팔계는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대대장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으며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렸다. 대대장실의 공기는 마치 진공 상태처럼 팽팽했다. 창밖에서 들려오던 헬기의 프로펠러 소음이 잦아들자 오히려 더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짓눌렀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마석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이 초라한 등산복 차림의 여자가 뭐라고 했는가? 부관, 데리러 와?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대대장실의 문이 경첩이 뜯겨나갈 듯한 기세로 활짝 열렸다. 전원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칠흑 같은 대테러 복장을 갖춘 수방사 특별경호대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총구는 정확하게 마석두와 조팔계의 미간을 겨누고 있었다. 그 서슬 퍼런 살기의 조팔계는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두 손을 번쩍 들었다. 살려주세요. 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조팔계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은 곧이어 들어온 한 남자의 구둣발 소리에 묻혔다. 또각또각. 군화 소리가 아닌 잘 관리된 정복 단화가 내는 묵직한 소리였다. 병풍처럼 둘러선 경호대원들 사이로 길이 열리며 한 장군이 걸어 들어왔다. 어깨에 빛나는 별 하나 육군 준장 계급장을 단 그는 육군본부 비서실장이었다. 평소라면 마석두가 쳐다보기도 힘든 고위 장성이 지금 이 누추한 대대장실에 그것도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뛰어들어온 것이다. 비서실장은 방 안의 참혹한 광경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밧줄에 묶인 채 의자에 앉아있는 천명희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총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전율로 떨리고 있었다. 그 외침은 마석두의 고막을 찢고 들어와 뇌리에 박혔다. 총장님, 육군에서 이 호칭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50만 육군의 수장. 마석두의 입이 뻐끔거렸다. 산소가 부족한 금붕어처럼 헐떡이며 그는 천명희를 바라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칼, 흙 묻은 등산복, 그리고 그 위에 겹쳐지는 사성 장군의 이미지. 비서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천명희를 결박한 밧줄을 끊어냈다. 투둑. 밧줄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마석두에게는 자신의 목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자유가 된 손목에는 붉은 밧줄 자국이 선명했다. 천명희는 손목을 가볍게 돌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일어서자 앉아있을 때는 작아 보이던 체구가 거대한 산처럼 커져 보였다. 천명희는 비서실장이 건넨 정모 제복 모자를 받아 썼다. 모자챙에 새겨진 황금색 무궁화 장식. 그리고 비서실장이 정중하게 받쳐든 지휘봉.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등산객 아줌마는 온데간데 없고 천하를 호령하는 대장군이 그곳에 서 있었다. 마석두 중령. 천명희가 나직하게 불렀다. 그 목소리는 조금 전 취조를 받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마석두는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려 했으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꼴사납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너. 아니 총장님. 그게 관등 성명 안 되나? 천명희의 호통이 벼락처럼 떨어졌다. 그 소리에 대대장실의 유리창이 징징 울렸다. 마석두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을 기며 소리쳤다. 중령. 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조팔계는 이미 바지 가랑이가 축축하게 젖은 채 구석에 머리를 박고 덜덜 떨고 있었다. 상황 파악이 끝난 것이다. 자신들이 감금하고 협박하고 밧줄로 묶었던 아줌마가 누구인지.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반역에 가까운 하극상이자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끝장낼 재앙이었다.
천명희는 바닥에 엎드린 마석두를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자네가 아까 그랬지? 여기서는 자네가 왕이고 법이라고. 내가 줄도 없고 백도 없는 도간에 든 쥐라고. 아닙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눈이 삐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일어서. 네. 일어서라고 했다. 군인이 무릎은 전장에서 적에게 꺾일 때나 꿇는 것이다. 비겁하게 목숨 구걸하려고 꿇는 게 아니야. 마석두는 억지로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일어섰다. 하지만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내 부관이 챙겨온 게 있을 거야. 입어. 천명희가 손짓하자 비서실장이 가져온 커다란 가방에서 전투복 상의가 나왔다. 사성 장군의 계급장과 명찰이 박힌 야전 상의였다. 천명희는 등산복 위에 그 야전 상의를 걸쳤다. 비록 바지는 등산 바지였지만 어깨에 빛나는 4개의 은색 별은 그 공간의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듯 했다. 천명희는 지휘봉 끝으로 마석두의 가슴팍, 정확히는 그의 중령 계급장을 툭툭 쳤다. 이 계급장이 그렇게 대단한가? 민간인을 벌레 취급하고 부하들을 노예처럼 부릴 만큼. 자, 잘못했습니다. 잘못? 아니, 자네는 아직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 단순히 재수가 없어서 사성 장군을 못 알아본 게 죄라고 생각하겠지. 천명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구석에 서 있는 당번병 박철민에게 다가갔다. 박철민은 너무 놀라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천명희는 박철민의 멍든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거친 손길이 아닌 어머니의 손길이었다. 많이 아팠겠구나. 미안하다. 내가 조금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박철민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군 생활 내내 짐승 취급을 받으며 쌓였던 서름이 참모 총장의 따뜻한 한마디에 둑이 터지듯 터져나왔다. 총장님. 흐흑. 그 모습을 지켜보던 경호대원들과 비서실장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천명희는 박철민의 어깨를 토닥여준 뒤 다시 마석두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고 적장을 베기 직전의 장수처럼 매서웠다. 마석두, 자네는 군인도 아니다. 자네는 그저 제복 입은 양아치일 뿐이야. 내 오늘 자네가 입고 있는 그 군복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뼈에 사무치도록 알려주지. 천명희는 비서실장에게 손을 내밀었다. 녹음기 틀어. 전 부대원이 다 듣게 방송으로 연결해. 호랑이 대대의 모든 스피커에서 치지직거리는 잡음이 들리더니 곧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대장실에서 녹음된 마석두의 육성이었다. 여자가 별을 달면 그게 나라냐? 소꿉놀이지. 내가 장담하는데 여자가 사령관 되면 전쟁 났을 때 다 도망갈걸? 나 육사 50기야. 너 같은 무식한 아줌마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연병장에서 내무반에서 취사장에서 초소에서 호랑이 대대의 모든 장병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스피커를 올려다 봤다. 대대장의 추악한 본심과 거만한 목소리가 부대 전체를 감쌌다. 병사들은 주먹을 쥐었다. 그동안 당했던 수모가 떠올라 치가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방송된다는 사실의 전율을 느꼈다. 대대장실 안 마석두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신의 치부가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오만함이 전 부대원에게, 아니 그 자리에 있는 참모 총장 앞에서 낱낱이 까발려지고 있었다. 천명희는 방송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마석두를 노려보았다. 방송이 끝나고 정적이 흐르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전쟁 나면 도망간다고. 그래, 누가 도망가는지 한번 보자고. 천명희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마석두의 지휘봉을 집어들어 두 동강을 내버렸다. 딱 하는 경쾌한 파열음이 방 안을 울렸다.
마석두 중령 현시간부로 보직 해임이다. 너에게는 병사 한 명 지휘할 자격도 없다. 총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20년을 군에 바쳤습니다. 육사 선후배들 얼굴을 봐서라도. 마석두는 끈질기게 학연을 들먹였다. 그것이 천명희의 영린을 건드리는 줄도 모르고. 육사? 그래, 자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육군사관학교. 거기 교훈이 뭔가? 지인용 아닌가? 자네에게 지혜가 있나, 어질미 있나, 아니면 용기가 있나? 자네 같은 놈들 때문에 묵묵히 나라 지키는 진짜 군인들이 욕을 먹는 거야. 천명희는 비서실장을 향해 짧게 명령했다. 헌병대 불러. 아니, 중앙수사단장에게 직접 연락해. 특별수사팀 꾸려서 내려오라고 해. 횡령, 가혹행위, 급무태만, 민간인 불법 감금, 상관 모독. 털어서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다 기소하라고 전해. 그때 구석에 처박혀 있던 조팔개가 기어나와 천명희의 발목을 잡았다. 총장님,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대대장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천명희는 발을 빼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는 것도 죄다. 자네는 장교야. 옳고 그름을 판단할 머리가 없어. 자네도 똑같아. 같이 조사받아. 그때 대대장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마석두의 눈이 번쩍 뜨였다. 구원의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스쳤다. 그는 천명희의 눈치를 보며 쭈뼛거렸다. 받아도 되겠습니까? 천명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석두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호랑이 대대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걸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스피커폰이 아님에도 방 안이 조용해서 소리가 다 들렸다. 마 중령. 나야 사단장. 자네 부대에 헬기 떴다며? 무슨 일이야? VIP라도 왔어? 아니면 사고 쳤어? 21사단장이었다. 마석두와 골프를 즐기며 형님 동생 하던 사이였다. 마석두는 울먹이며 외쳤다. 사단장님, 살려주십시오. 지금 총장님이, 육군 참모 총장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뭐? 총장님? 야, 이 새끼야. 농담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지. 총장님이 거길 왜 가? 미쳤어? 술 처먹었냐? 진짜입니다. 암행시찰 오셨다가 제가 실수를 좀 했습니다. 사단장님이 좀 잘 말씀해 주십시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당혹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똑바로 말해. 진짜 총장님이 계시다고. 천명희가 마석두의 손에서 수화기를 낚아챘다. 정 소장, 나네. 천명희야. 수화기 너머에서 허욱하는 숨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우당탕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총장님. 충성. 21사단장 정기철 소장입니다. 거기 어떻게 해? 자네 부하 교육을 아주 잘 시켰더군. 내 살다 대대장한테 니년 소리는 처음 들어보네. 네. 그게 무슨. 마 중령 이 미친 새끼가 감히. 그리고 자네랑 형님 동생 한다던데? 군대가 언제부터 조폭 집단이 됐나? 형님 아우 찾게.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총장님.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사단장은 마석두와의 관계를 즉시 부정했다. 마석두의 표정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믿었던 줄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정 소장, 자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야. 당장 사단 감찰부 풀어서 이 부대 장부 싹 다 압수해. 그리고 자네가 직접 와서 마석두 호송해. 내 눈앞에서 치워. 예, 알겠습니다. 당장 헬기 타고 가겠습니다. 충성.
전화가 끊어졌다. 뚜뚜뚜. 건조한 신호음만이 마석두의 몰락을 확인 사살했다. 마석두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끝났다. 육사 출신 엘리트 30대 중령, 장군 진급 영순이. 그가 쌓아올린 모든 탑이 무너져 내렸다.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아줌마의 손에 의해서. 천명희는 그를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방문을 향해 걸어갔다. 나가자. 우리 병사들 얼굴 좀 봐야겠어. 천명희가 대대본부 건물 밖으로 나오자 연병장에는 이미 전 대대원이 집합해 있었다. 갑작스러운 헬기 등장과 방송사고 그리고 비상소집 명령에 병사들은 웅성거리고 있었다. 단상 위에 천명희가 올라섰다. 등산복 바지에 야전 상해 그리고 정모를 쓴 기이한 차림이었지만 그 누구도 웃지 않았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이 연병장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전체 차렷. 부대대장의 구령에 500여 명의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천명희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 육성으로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호랑이 대대 장병 여러분 반갑다. 육군 참모총장 천명희 대장이다. 와. 함성이 터져나올 뻔했지만 엄숙한 분위기에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전설적인 사성 장군을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오늘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다. 너희를 지켜야 할 지휘관이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의 밥그릇을 빼앗고 너희의 자존심을 짓밟는 모습을 보았다. 미안하다. 육군의 책임자로서 너희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천명희는 정모를 벗고 병사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사성 장군이 병사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 그것은 충격 그 자체였다. 병사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라. 썩은 살은 도려내고 병든 부위는 치료할 것이다. 오늘부로 너희는 해방이다. 그때 본부 건물 입구에서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마석두와 조팔계가 끌려 나왔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인 그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병사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꽂혔다. 경멸, 분노, 그리고 통쾌함. 마석두는 끌려가면서 병사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움찔거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벌레 보듯 했던 병사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병사들의 시선이 마치 뜨거운 불화살처럼 느껴졌다. 그 중에는 아까 그가 걷어찼던 박철민 상병도 있었다. 박철민은 총장 곁에 서서 마석두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마석두는 박철민의 눈빛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천명희가 끌려가는 마석두를 가리키며 말했다. 똑똑히 봐라. 계급이 높다고 해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행동과 책임감 없이는 저 계급장은 쇠붙이에 불과하다. 너희는 저런 괴물이 되지 마라. 너희가 훗날 사회에 나가서 리더가 되었을 때 절대 약자를 짓밟지 마라. 마석두와 조팔계가 헌병차에 태워지는 모습을 보며 병사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된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내 연병장을 뒤흔드는 함성으로 바뀌었다. 총장님 만세! 육군 만세! 그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다. 억눌려 있던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에 느끼는 해방감의 표현이었다. 천명희는 다시 모자를 쓰고 병사들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다. 날씨가 춥다. 오늘 일과 전면 취소. 전원 내무반에서 휴식하고 저녁에는 특식으로 회식해라. 비용은 내 개인 카드로 긁는다. 와! 이번에는 진짜 함성이 터졌다. 모자가 하늘로 날아오르고 병사들은 서로 얼싸안고 뛰었다. 지옥 같던 호랑이 대대에 비로소 따뜻한 봄볕이 드는 순간이었다. 잠시 후 21사단장의 헬기가 도착했다.
사색이 되어 뛰어온 사단장 정기철 소장은 천명희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총장님 면목 없습니다. 제가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정 소장, 자네 옷벗을 각오해. 천명희의 말은 단호했다. 마 중령 하나 구속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이 부대 보급장부, 인사기록, 시설 공사 내역 5년치 다 가져와. 그리고 자네랑 마 중령 사이에 오고 간 선물, 골프 접대 내역 하나라도 빠지면 자네도 마 중령 옆방 쓰게 될 거야. 총장님, 한 번만 선처를. 선처? 저 병사들 눈을 보고 말해. 저 추운 곳에서 고생하는 아이들 밥 뺏어 먹은 놈들한테 선처가 가당키나 한가. 내일 아침까지 내 집무실로 보고서 올려. 이상. 천명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헬기에 올랐다. 프로펠러가 다시 힘차게 돌아가고 블랙호크가 하늘로 솟구쳤다. 헬기 안에서 내려다본 양구 펀치볼의 풍경은 여전히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다. 하지만 천명희는 알고 있었다. 저 눈 밑에서 이제 새로운 싹이 트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마석두는 꼬리일 뿐이다. 그가 믿고 설치던 거대한 몸통, 육사 출신 사조직 하나회의 망령을 이어받은 새로운 카르텔 백호회가 어둠 속에서 도사리고 있었다. 천명희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아까 마석두가 비웃었던 그 낡은 수첩이었다. 그녀는 볼펜으로 마석두의 척결 완료라고 적고 줄을 그었다.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이름. 육군 참모차장, 그리고 국방위원회 소속 김의원.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강원도 양구의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그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청송. 겉보기엔 평범한 식당 같지만 이곳의 별채는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라 불리는 밀실이었다.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짙은 썬팅이 된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섰다. 가장 깊숙한 방 자개장으로 장식된 벽면 아래 상석에는 육군 참모차장 박진철 중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육군 사관학교 45기 출신으로 국내 최대 사조직인 백호회의 실질적인 수장이었다. 그의 앞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기춘 의원이 붉은 얼굴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아니, 박 장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마석두 그 친구가 구속됐다니? 그것도 총장한테 직접 걸려서? 김 의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박진철은 침착하게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그의 눈매는 독사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운이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천 총장이 예고도 없이 21사단을 방문할 줄은 누구도 예상 못했습니다. 마석두 그 멍청한 놈이 주제도 모르고 총장 면전에서 실수한 모양입니다. 실수? 지금 실수라고 했어? 마석두가 관리하던 비자금 장부, 그거 우리한테도 불똥 튀는 거 아니야? 그놈 입 가벼운 건 자네가 더 잘 알잖아. 김 의원은 불안한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마석두는 단순한 일개 대대장이 아니었다. 전방부대의 군수 물자를 빼돌려 만든 자금을 중앙으로 상납하는 이른바 현금 수송책 중 하나였다. 박진철이 나직하게 웃으며 김 의원의 술잔을 채웠다. 걱정 마십시오, 의원님. 꼬리는 자르라고 있는 겁니다. 마석두는 이미 손을 썼습니다. 헌병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입을 다물게 만들 겁니다. 문제는 천명희입니다. 천명희? 그 여자가 뭘 어쩌겠다고. 기껏해야 대대장 하나 자르고 생색이나 내겠지. 아닙니다. 이번 일은 단순한 암행 감찰이 아닙니다. 천 총장, 2년 전 취임할 때부터 우리 백호회를 눈의 가시로 여겼습니다. 이번에 마석두를 잡은 건 선전포고입니다. 우리 목을 조여오겠다는 신호탄이죠. 박진철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천명희, 최초의 여성 참모총장.
그녀는 육사 출신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정치권에 줄을 댄 것도 아니었다. 오로지 야전에서의 전설적인 작전 능력과 청렴함 하나로 그 자리까지 올라간 돌연변이었다. 백호의 입장에서는 통제가 불가능한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다. 그럼 어쩔 텐가? 총장을 끌어내리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끌어내려야죠. 더 늦기 전에. 여자가 감정에 치우쳐서 군 기강을 흔들고 있다는 프레임을 짤 겁니다.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박진철은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김 의원 앞으로 밀었다. 이게 뭔가? 내일 조간신문에 뿌릴 자료들입니다. 참모총장, 일선 지휘관에게 폭언 및 갑질 논란, 적법한 절차 무시한 감정적 인사조치. 여론몰이를 시작할 겁니다. 천명희를 식물총장으로 만들고 다음 인사 때 제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박을 겁니다. 김 의원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재미있겠군. 여장군 사냥이라. 내일 국방위 전체 회의가 있으니 거기서 내가 아주 망신을 톡톡히 주지. 두 사람의 건배 소리가 은밀하게 방안을 울렸다. 한편 계룡대 육군본부 총장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다. 천명희는 양구에서 가져온 마석두의 압수 물품들을 책상 위에 늘어놓고 있었다. 현금 뭉치, 차명 통장, 그리고 문제의 검은 수첩. 그녀의 최측근이자 비서실장인 강민혁 준장이 굳은 표정으로 보고했다. 총장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기무 사령부 쪽 첩보에 따르면 박진철 차장이 오늘 밤 김기춘 의원을 만났다고 합니다. 천명희는 안경을 벗고 피곤한 눈을 비볐다. 예상했던 일이야. 마석두 하나 건드린다고 끝날 싸움이 아니지. 박 차장은 내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렸을 테니까. 내일 언론 플레이가 시작될 겁니다. 총장님께서 절차를 무시하고 대대장을 즉결 처분했다는 식으로 공격해 올 텐데 방어 논리를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방어는 필요 없어. 천명희가 수첩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강 장군, 이 수첩에 적힌 이름들 봐. 21사단장, 군수사령관, 그리고 박진철 차장까지. 이게 다 뇌물 상납고리야. 저들은 지금 내가 방어할 거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공격할 거야. 하지만 물증이 부족합니다. 이 수첩 하나로는 저들을 엮기에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저들이 잡아떼면 그만입니다. 강민혁의 우려 섞인 말에 천명희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해일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마석두가 입을 열게 해야지. 그리고 더 큰 미끼를 던질 거야. 뱀을 잡으려면 굴 밖으로 나오게 해야 하니까. 미끼라니요? 내일 국방위 출석, 내가 직접 나간다. 거기서 내가 덫에 걸린 척 연기할 거야. 저들이 승기를 잡았다고 착각해서 방심하는 순간 그때 목덜미를 물어뜯을 거다. 천명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계룡대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강 장군 준비해. 진돗개 하나 상황이야. 내일부터 전쟁이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언론은 일제히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다. 육군 참모총장, 야전 지휘관에게 갑질 논란 절차 무시한 즉결 해임, 군 사법체계 흔드나 여성 지휘관의 감정적 대응, 군 내부 불만 고조. 박진철 차장과 김기춘 의원이 합작한 천명의 죽이기 공작은 성공적이었다. 인터넷 댓글창은 천명희를 비난하는 여론으로 들끓었다. 아줌마가 군대를 망친다, 히스테리 부린다는 원색적인 비난이 쇄도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방위원회 회의장은 시작 전부터 취재 열기로 뜨거웠다. 천명희가 정복 차림으로 회의장에 들어서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녀는 쏟아지는 빛 세례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꼿꼿한 자세로 증인석에 앉았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김기춘 의원이 기다렸다는 듯 마이크를 잡았다. 천명의 총장, 당신 지금 제정신입니까? 일선에서 고생하는 대대장을, 그것도 사소한 말실수 하나로 옷을 벗겨? 군대가 당신 사조직이야? 마음에 안 들면 다 자르는 게 당신 식 리더십인가? 김 의원의 고성이 회의장을 울렸다.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여당 의원들조차 난감한 표정으로 천명희를 바라보았다. 천명희는 차분하게 마이크를 당겼다. 존경하는 김기춘 의원님, 사소한 말실수라고 하셨습니까? 해당 지휘관은 상급자 모독뿐만 아니라 부하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과 변명하지 마세요. 김 의원이 말을 끊었다. 폭행? 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재판도 안 끝났잖아. 무죄 추정의 원칙도 몰라. 당신이 판사야? 왜 멋대로 범죄자 취급을 해? 그리고 당신 그날 사복 입고 갔다며? 규정 위반 아니야? 총장이 할 일이 없어서 등산복 입고 부대 앞을 어슬렁거려.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이 쏟아졌다. 천명희의 뒤에 배석한 강민혁 실장이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천명희가 눈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천명희는 고개를 숙였다. 마치 죄인이 되어 위축된 듯한 모습이었다. 송구합니다.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그녀의 사과에 회의장 안의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천하의 천명희가 고개를 숙이다니. 김 의원은 기세등등해졌다. 먹혔다고 생각한 것이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박진철 차장은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웠다. 생각보다 싱겁군. 역시 여자는 벼랑 끝에 몰리면 약해져.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 김 의원은 쐐기를 받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좋습니다. 시정하겠다고 했으니 책임을 져야겠지요? 이번 인사는 전면 백지화하세요. 그리고 마석두 중령에 대한 해임 처분도 취소하고 정식 징계 절차 다시 밟으세요. 아, 그리고 총장직 수행 능력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겠습니다. 천명희는 침묵했다. 그 침묵은 긍정으로 받아들여졌다. 회의가 정회되고 천명희가 복도로 나왔다. 박진철 차장이 다가왔다. 그는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말을 걸었다. 총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좀 거치시죠? 제가 잘 말씀드려서 수습해 보겠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천명희는 박진철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 회의장에서 보여준 무력한 눈빛이 아니었다. 박 차장 수고가 많네. 자네가 내 뒤치다꺼리 하느라 바쁘군. 아유, 별말씀을요. 다 육군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래, 육군을 위해서지. 그런데 박 차장 그거 아나? 사냥꾼은 짐승을 잡을 때 덫을 놓고 끈기 있게 기다린다는 거. 박진철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게 무슨? 아니야, 그냥 혼잣말일세. 내일 아침 긴급 참모 회의 소집해줘. 이번 사태에 대해 내가 직접 입장을 밝히고 거취를 표명하겠네. 거취 표명. 박진철의 심장이 뛰었다. 드디어 사임하겠다는 뜻인가? 그는 기쁨을 감추느라 입꼬리를 실룩거렸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현명한 판단하실 거라 믿습니다. 박진철은 돌아서서 가는 천명희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끝났다. 내일이면 육군은 내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천명희가 복도 끝에서 강민혁 실장에게 건넨 작은 쪽지의 내용을. 서울구치소 3번 면회실. 오늘 밤 11시. 준비 완료. 그날 밤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마석두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윗선에서 도와줄 거라 믿었지만 변호사조차 접견이 되지 않고 있었다. 꼬리 자르기를 당했다는 불안감이 그를 잠식했다. 그때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변호사가 아니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 모자를 눌렀었지만 마석두는 그녀를 단번에 알아봤다. 천명이었다. 마석두는 펄쩍 뛰며 벽으로 물러섰다. 총장님, 여길 어떻게 해? 천명이는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마석두, 시간이 없어. 짧게 말하지. 자네 버림받았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 차장님이 저를. 박진철이? 오늘 국회에서 김기춘 의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하더군. 자네 혼자 다 뒤집어 쓰고 5년에서 10년 살 거야. 횡령 액수가 커서 못 빠져나와. 마석두의 동공이 흔들렸다. 천명이는 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재생했다. 오늘 낮 박진철과 통화한 내용이 흘러나왔다. 물론 이것은 기무사 요원이 도청한 내용이었다. 마석두 그놈 입단속 확실히 시켰어? 혹시라도 헛소리하면 안에서 처리해. 자살로 위장하든가. 박진철의 목소리가 명확했다. 마석두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믿었던 형님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다. 살려주십시오, 총장님. 마석두가 천명희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오열했다. 방법은 하나야. 내일 아침 참모 회의. 거기서 내가 자네를 화상으로 연결할 거야. 그때 모든 걸 불어. 박진철, 김기춘, 그리고 백호회의 모든 비리. 하지만 그랬다간 그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죽으나 나가서 죽으나 똑같아. 하지만 지금 불면 내가 정상 참작해서 형량 줄여주고 자네 가족은 보호해주지.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지. 육군 참모총장의 명예를 걸고. 천명희의 눈빛은 확고했다. 마석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생존 동아줄이었다. 운명의 날 아침. 육군본부 대회의실. 육군 수뇌부와 주요 참모들이 모두 모였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상석에는 천명의 총장이, 그 옆에는 박진철 차장이 앉아 있었다. 박진철은 오늘 천명희가 사퇴 의사를 밝힐 것이라 굳게 믿고 표정 관리를 하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천명희가 마이크를 잡았다. 본관은 지난 며칠간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군 내부의 소통 부재와 불신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박진철은 속으로 콧노래를 불렀다. 그래, 어서 사표 낸다고 말해. 그래서 본관은 오늘 육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썩은 뿌리를 도려내기 위해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자 합니다. 천명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싸늘한 시선이 박진철에게 고정되었다. 강 실장 화면 띄워. 회의실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사퇴 문구가 나올 것이라 예상했던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화면에는 서울구치소의 면회실 모습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수의를 입은 마석두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박진철이 벌떡 일어났다. 총장님, 이게 뭡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앉아. 아직 내 말 안 끝났어. 천명희가 책상을 내리치며 호통쳤다. 그 기세에 눌려 박진철은 엉거주춤 다시 자리에 앉았다. 마석두 증인 들리나? 화면 속의 마석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총장님. 잘 들립니다. 지금부터 자네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여기 있는 장군들에게 말해. 하나도 빠짐없이. 마석두는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21사단 호랑이 대대장 마석두입니다.
제가 횡령한 군수 물자 대금 중 60%는 상급부대로 상납되었습니다. 그 돈은 백호의 운영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백호회라는 금기어가 공식 석상에서 터져나온 것이다. 박진철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당황하여 소리쳤다. 저 미친놈이. 야, 방송 꺼. 어디서 거짓말을 해. 하지만 방송은 꺼지지 않았다. 마석두의 폭로는 계속되었다. 그 자금의 최종 관리자는 여기 계신 박진철 참모차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국방위 김기춘 의원님께도 매달 2천만 원씩 전달했습니다. 장부는 박 차장님 관사 서재 금고 안에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415입니다. 박진철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다. 자신의 비밀 금고 위치와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천명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진철을 내려다보았다. 박진철 중장. 자네가 어제 그랬지? 여자가 감정에 치우친다고. 그래, 나는 지금 매우 감정적이야. 내 부하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은 기생충들을 보니 분노를 참을 수가 없군.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박진철 중장님 뇌물수수 횡령교사 그리고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박진철은 악에 받쳐 소리쳤다. 이거 함정이야. 천명이. 내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백호해야. 육사 45기라고. 천명희는 끌려가는 박진철에게 다가가 귀에 속삭였다. 육사 45기? 아니, 자네는 이제 그냥 죄수번호로 불릴 거야. 그리고 함정? 뱀을 잡으려면 늪에 발을 담그는 것쯤은 각오해야지. 잘 가게, 박 중장. 멀리 안 나가네. 박진철이 끌려나가고 회의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남아있는 장군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그들 중 백호회에 연루된 자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천명희는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부로 육군 내 사조직 백호회는 해체한다. 관련된 자들은 스스로 옷 벗고 나가라. 내 손으로 쫓아내기 전에. 그리고 국방위 김기춘 의원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수사 요청하겠다. 군을 정치의 도구로 삼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녀의 선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육군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사자후였다. 같은 시각 국회의원회관. TV로 생중계된 이 상황을 보고 있던 김기춘 의원은 들고 있던 리모컨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 독한 여자가. 그의 사무실 밖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검찰이었다. 민간 검찰과 군 검찰의 합동수사본부가 가동된 것이다. 김 의원은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갈 뿐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의 권력도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계룡대 회의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천명희는 지친 기색으로 자리에 앉았다. 강민혁 실장이 물 한 잔을 건넸다. 총장님 해내셨습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천명희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희미하게 웃었다. 승리는 무슨. 이제 청소 시작이야. 치워야 할 쓰레기가 아직 산더미야.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 거대한 악의 카르텔, 그 가장 큰 기둥을 뽑아낸 것이다. 그날 저녁 육군본부 연병장에는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천명희는 홀로 연병장을 걸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 그녀의 옷깃을 스쳤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강한 군대를 만드는 일. 그녀의 독백이 허공에 흩어졌다. 양구의 눈밭에서 시작된 작은 나비 효과가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낡은 것들을 쓸어버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에 불어닥친 정풍운동은 가히 혁명적이었다. 박진철 중장과 김기춘 의원의 구속은 시작에 불과했다. 육군본부 감찰실은 밤낮 없이 불을 밝혔고 100호의 명단에 있던 장교들이 줄줄이 옷을 벗거나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었다. 별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흉흉한 시절이었지만 야전의 병사들과 초급 간부들은 환호했다. 보급품이 정량대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불필요한 사역이 사라졌으며 무엇보다 줄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공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명희는 알고 있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다. 수십 년간 군을 장악했던 거대 카르텔이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리 없었다. 그들은 수면 아래로 숨어들어 마지막 도끼를 품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 기회는 육군 최대 규모의 기동훈련인 통일결의 훈련이었다. 이번 훈련은 천명의 총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휘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으로 그녀의 개혁이 실제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졌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였다. 언론과 국민의 눈이 훈련장이 있는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으로 쏠려 있었다. 훈련 개시 3일 전 육군본부 지하지휘 통제실 비의일 벙커. 천명희는 작전 지도를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무언가 이상했다. 보고된 장비 가동률 데이터와 실제 현장 상황이 미세하게 어긋나고 있었다. 강 실장, 제3기갑여단 전차 가동률이 왜 이래? 정비 완료 보고는 지난주에 올라왔잖아. 강민혁 실장이 당황하며 태블릿을 확인했다. 그게 갑작스러운 엔진 결함으로 10여 대가 기동 불능 상태라고 합니다. 부품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부품 보급이 지연돼? 내가 이번 훈련 최우선 순위로 지원하라고 명령했을 텐데. 천명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었다. 보급 라인을 쥐고 있는 군수사령부 실무진 중에 아직 100호회의 잔당이 남아 사보타주 태업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훈련을 망쳐서 천명희가 군을 쑥대밭으로 만들더니 전투력까지 까먹었다는 여론을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당장 군수참모부장 불러. 그리고 기무부대 풀어서 부품 창고 전수 조사해. 누가 장난질 치는지 잡아내.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벙커가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적들의 공작은 예상보다 치밀했다. 훈련 당일 새벽. 승진 훈련장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K의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들이 거대한 맹수처럼 도열해 있었고 상공에는 공격 헬기들이 대기 중이었다. VIP 관람석에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과 외신 기자들까지 가득 차 있었다. 천명희는 지휘소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훈련 개시. 신호탄이 오르고 포병의 사격 개시 명령이 떨어졌다. 쾅! 지축을 울리는 포성과 함께 훈련이 시작되었다. 초반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전차들이 불을 뿜으며 돌격하고 보병들이 장갑차에서 내려 목표 지점을 점령해 들어갔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사고가 터졌다. 도하 작전을 위해 공병 부대가 설치한 부교 임시 다리 위를 전차 대대가 건너가던 중 부교의 연결핀이 끊어지며 전차 한 대가 강물로 곤두박질 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멈춰. 전차 정지. 다행히 조종수의 기지로 추락은 면했지만 훈련은 전면 중단되었다. 관람석이 술렁거렸다. 기자들은 셔터를 눌러대며 훈련 망신, 부실 장비 기사를 송고할 준비를 했다. 지휘소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천명희는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단순한 결함이 아니었다. 누군가 고의로 연결핀을 헐겁게 조작해 놓지 않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때 참모 중 한 명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총장님, 통신망이 먹통입니다. 지휘 통제 시스템에 악성 코드가 심어진 것 같습니다.
지휘 모니터들이 일제히 지직거리며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다. 사이버 공격이었다.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망 접근 권한을 가진 자의 소행이었다. 이것은 훈련 실패를 넘어선 육군 지휘 체계의 붕괴를 보여주는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었다. 백호의 잔당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군의 심장마비까지 유도한 것이다. 천명희는 눈을 감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눈을 떴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강 실장, 비상 주파수로 전환해. 그리고 수동 지휘 체계로 돌린다. 내가 직접 현장으로 간다. 총장님 위험합니다. 아직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전장에 안전한 곳은 없어. 내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지휘한다. 헬기 띄워. 천명희는 정모를 고쳐 쓰고 지휘소를 박차고 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참모들이 급히 무전기를 챙겨 따라붙었다. 총장이 탑승한 헬기가 훈련장 상공을 날았다. 아래에는 멈춰 선 전차들과 당황한 병력들이 개미떼처럼 보였다. 설상가상으로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빗줄기는 시야를 가리고 강물을 순식간에 불렸다. 훈련 상황이 실제 재난 상황으로 바뀌고 있었다. 불어난 강물에 고립된 공병 부대원들이 위태롭게 부교 잔해를 붙잡고 있었다. 저기 사람이 있다. 고도를 낮춰. 천명희의 명령에 조종사가 난색을 표했다. 총장님 시야가 안 나옵니다. 산악 지형이라 기류가 불안정해서 더 내려가면 추락 위험이 있습니다. 병사들이 떠내려가고 있어. 내가 책임진다. 내려가. 사성 장군의 서리빨 같은 명령에 조종사는 이를 악물고 조종관을 밀었다. 헬기가 휘청거리며 강물 위로 내려갔다. 프로펠러 바람에 물보라가 거세게 일었다. 천명희는 헬기 문을 열고 직접 로프를 잡았다. 구조대원 내려보내. 내가 윈치도르를 잡는다. 육군 참모총장이 헬기 문가에 매달려 빗물을 뒤집어쓰며 구조 작업을 지휘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수행 장교들이 말릴 새도 없었다. 구조대원이 로프를 타고 내려가 고립된 병사를 끌어안았다. 올려. 빨리. 천명희가 직접 병사들과 함께 로프를 끌어올렸다. 그녀의 손바닥이 로프 마찰로 까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병사 1명, 2명. 그렇게 5명의 병사를 모두 구조의 헬기에 태웠다. 헬기 안은 물바다였고 구조된 병사들은 저체온증으로 떨고 있었다. 천명희는 자신이 입고 있던 야전 상의를 벗어 가장 많이 떠는 병사에게 덮어주었다. 괜찮다. 이제 살았다. 너희는 내가 지킨다. 그 병사는 눈을 뜬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자신의 어깨를 감싸준 사람이 바로 참모총장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헬기가 안전지대에 착륙하자 천명희는 젖은 셔츠 차림으로 다시 지프차에 올랐다. 그녀는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 직접 전령을 보내고 마이크를 잡고 각 부대 지휘관들을 독려했다. 여기는 총장이다. 통신장애는 적의 기만 전술 상황이라 가정한다. 각 부대 지휘관은 사전에 하달된 작전 계획 이안에 따라 독자적으로 기동하라. 내가 너희를 믿는다. 돌격하라. 총장의 육성이 빗소리를 뚫고 무전기를 타고 흘렀다. 당황했던 일선 지휘관들의 눈빛이 변했다. 시스템은 죽었지만 지휘관의 의지는 살아있었다. 총장님이 현장에 계신다. 밀어붙여. 멈춰 섰던 전차들이 다시 굉음을 내며 진흙탕을 뚫고 전진했다. 보병들은 빗속을 뚫고 고지를 점령했다. 악천후와 사보타주라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 군은 오히려 더 야성적이고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했다. 훈련은 대성공이었다. 아니, 훈련을 넘어선 실전과 같은 승리였다.
상황이 종료된 후 천명희는 흠뻑 젖은 채 진흙투성이 군화를 신고 언론 브리핑장에 섰다. 준비된 원고도 없었다. 그녀의 모습 자체가 메시지였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적과 싸웠습니다. 하나는 가상의 적군이었고 다른 하나는 우리 내부에 숨어있던 비겁한 패배주의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빗발쳤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번 통신 장애와 장비 결함은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군의 개혁을 방해하려는 세력의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이 비열한 짓을 저지른 자들을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색출해낼 것입니다. 군인의 생명을 담보로 장난치는 자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적입니다. 그날 밤 대대적인 숙청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자비가 없었다. 사이버 사령부의 로그 기록을 역추적하여 악성 코드를 심은 소령을 체포했고 그의 자백을 통해 배후에 있던 군수사령부의 잔당들을 일망타진했다. 그들은 훈련 실패를 유도해 천명희를 탄핵하려 했으나 오히려 천명희를 전장의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자신들은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졌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봄이 왔다. 육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1000명의 키즈라 불리는 유능하고 청렴한 장교들이 주요 보직을 채웠고 병영 문화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 무엇보다 병사들의 눈빛이 살아있었다. 천명희는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부대 방문을 계획했다. 참모들은 전방에 큰 부대를 추천했지만 그녀가 선택한 곳은 강원도 양구.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 21사단 호랑이 대대였다. 이번에는 암행이 아니었다. 정식 방문이었다. 호랑이 대대 위병소 앞에는 환영 육군 참모총장님 방문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천명희가 차에서 내리자 말끔해진 위병들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육군 참모총장님의 부대 방문을 환영합니다. 천명희는 미소 지으며 그들의 경례를 받았다. 1년 전 할머니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던 그곳이었다. 위병소 시설은 현대식으로 바뀌었고 병사들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연병장에 들어서자 전 대대원이 도열해 있었다. 단상에 오른 천명희는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맨 앞줄에 서 있는 병장 박철민. 1년 전 마석두에게 맞아가며 천명희를 묶어야 했던 그 당번병이었다. 이제 그는 분대장이 되어 늠름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천명희는 행사식순을 무시하고 단상 아래로 내려갔다. 참모들이 당황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박철민 병장 앞으로 걸어갔다. 박 병장 많이 컸구나. 박철민의 눈이 커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충성. 병장 박철민. 총장님을 뵙습니다. 저녁이 언제지? 다음 달입니다. 고생했다. 자네가 그때 보여준 눈물 나는 잊지 않았어. 그 눈물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천명희는 박철민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병사의 손. 그것이 천명희가 지키고 싶었던 대한민국의 손이었다. 사회에 나가서도 잊지 마라. 자네는 훌륭한 군인이었다. 그리고 부당함에 고개 숙이지 않는 당당한 청년이 되거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민의 눈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감동의 눈물이었다. 천명희는 다시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사랑하는 호랑이 대대 장병 여러분. 나는 곧 군복을 벗는다. 40년 군 생활을 하며 수많은 훈장을 받았지만 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은 바로 너희들이다. 연병장에는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적이 감돌았다. 계급장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계급장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별보다 더 빛나는 병사가 되기를, 그리고 저녁 후에는 이 사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 명령이다. 아프지 마라. 그리고 행복해라. 충성. 500여 명의 병사들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 충성 구호가 양구의 산골짜기를 메아리쳤다. 천명희는 거수 경례를 올린 손을 오랫동안 내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렸다. 며칠 후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육군 참모총장 이임 및 저녁식이 열렸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천명희는 마지막으로 정복을 입고 단상에 섰다. 예포 19발이 발사되고 그녀가 평생을 바친 군가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취임사 때처럼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았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여러분을 믿고 두 발 뻗고 자겠습니다. 조국을 부탁합니다. 천명희가 단상을 내려오자 후배 장교들이 도열하여 환송의 문을 만들었다. 그녀가 걸어가는 길 위로 꽃가루가 날렸다. 식장 한 구석에는 박철민 병장이 휴가를 나와 사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는 멀어지는 천명희의 뒷모습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충성. 천명희는 차에 오르기 전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강철 같았던 그녀의 어깨가 비로소 가벼워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별스타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수많은 후배들의 가슴 속에 강철보다 단단한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차 문이 닫히고 차는 천천히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강철의 별이 지고 따뜻한 사람의 향기가 그 자리를 채웠다. 대한민국 육군의 새로운 봄은 그렇게 완성되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